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페이지에서 옆에 오른쪽을 보니까요. 교재 20페이지에서 오른쪽을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이 나오죠. 20페이지 옆에 종부세법 자 주요 개정 내용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1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변화. 그래서 보시면요. 아이고 시가 나와버리네 갑자기.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요 시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약해지지 말라는 시바타도요 할머니 시 있잖아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약해지지 마, 요 시요. 하여튼 뭐 하시면서 힘든 일 있고 막 그러더라도 약해지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인데 한번 여기 편하게 한번 좀 배경적인 걸 먼저 한번 종부세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올해 개정된 거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원래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보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실질과 현직에 따라서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 주택에 대한 납세무자요. 올해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종부세 납세무자가 작년에는 개인까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시가격 얼마요?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였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개인의 경우는 종전처럼 공시가격 합계액이요.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법인은요. 올해부터 이제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무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겠지만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메시지로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그냥 무지하게 이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공시가격 1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든 5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든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서 무조건 종부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 법인에서 이제 더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법인도 있지만 흔히 이제 일반적인 법인들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시가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신탁주택의 경우. 자, 아까 재산세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록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로 했습니까? 위탁자로 바뀌었죠. 종부세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 수탁자 명의로 신탁법에 의해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다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해서 여태까지는 절세 하나의 방법으로 사실은 신탁해서 신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올해부터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재산세에서 본 게 나와요. 뭐냐면 만약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위탁자가 만약에 종합부동산세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또 강제증수비라고 해서 국세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지방세는 체납초분비라고 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 이 체납초분비라는 것이 그냥 지방세는 아직 용어가 안 바뀌고 체납초분비인데 국세는 이제 전부 다 강제징수비라고 바뀌었어요. 종전에 체납초분비가 뭐로 바뀌었다? 강제징수비요. 하여튼 이렇게 세금을 만약에 위탁자가 못 낸다?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신탁주택으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까 재산세도 그랬죠? 재산세를 만약 위탁자가 못 내, 그럼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의무가 생겼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똑같습니다. 자,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고 토지요. 자, 우리가 토지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 또 현재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잘 보세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등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또 상가 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종부세 대상으로 합니다.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 분리든 고율 분리든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럴 때 농지, 목장, 법에 열거된 종중수 임야라든가 공익목적의 예외적인 임야들, 또 공장용지 등등, 또 그 다음에
골프장, 고불악장용 토지 같은 그런 고율분리, 자든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가 아니고 별도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대상입니다. 그럴 때 납세무자 이건 종전과 똑같습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등 이런 것들은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고 상가 토지 같은 것은 80억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이건 똑같아요. 이 기준은 주택만 바뀐 거고. 자, 근데 이거요. 만약에 토지도 똑같아요. 신탁법에서 만약에 신탁한 토지 있잖아요. 요거 누가 자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 이제 위탁자가 역시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신설된 규정이 뭐냐면 자 신탁 토지 관련 수탁자 물적 납세무 그래가지고요. 여기 또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면 수탁자가 그 신탁 토지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거. 이런 규정이 다 신설됐습니다.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종부세도.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 세율 신설 그래가지고요. 자, 요것도 또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세율이 있잖아요. 세율이 종부세 뭐 여러분 이건 이미 뭐 바뀌었으니까 방송 통해서 보셨다시피 세율이 인상됐어요. 세율이 이렇게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는요. 법인의 경우는 무조건 단일 그 세율이에요. 최고 세율. 그래서 2주택 이하다. 법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한다. 조정상 지역 이외의 지역의 주택을 그럼 무조건 3%예요. 자, 개인의 경우는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그냥 무조건 3%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법인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다. 자, 그럴 때 종부세는 무조건 6%예요. 법인은. 그래서 이렇게 세율도 이렇게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개인의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 개인의 경우. 근데 법인은 특히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 한도 확대 그랬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1세 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출세에서 세공제 혜택을 주는데 고령자 공제, 연령별로 이제 공제를 주는데 이거 만 몇 세요? 60세 이상 1세대 주택자에만 공제해 줍니다. 1세대 2주택자는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또 토지부는 이런 세공제 혜택 없습니다. 1세대 몇 주택자만? 1주택자만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제 공제율을 늘려줬어요. 그래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10%에서 20%로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30%, 70세 이상이면 40%로 공제율이 10%씩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는 공제율을 늘려줬는데 보유기간별 공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보유기간별 공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이것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이거 40%, 15년 이상일 때 50% 공제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1세 주택자에 대한 이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 공제가 허용돼야 한대요. 허용됩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최대 70%였었는데 올해 8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시험 수험생분 계시면 32회 시험을 보실 분이 계시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연령별 공제 있잖아요.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40% 공제해 줍니다. 보유기간별 공제 15년 이상 보유하면 50% 공제해 줍니다. 자,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90%. 근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만? 80%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 줍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1세대 1주택자만이지 토지분은 아니에요. 2주택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번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택분 세부담 상한 비율이 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법인은 적용을 제외하는데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 자, 법인 주택분 자, 세부담 상한 적용 폐지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 보세요. 자, 전년도 재산세액과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 상당액과 당해연도 재산세액과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 상당액을 비교해서 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두고 못 넘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태까지는 개인 법인 구별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납세무자도 그렇고 세금 계산도 그렇고 세율도 그렇고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 2주택 이하다 그러면 150%입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 요게 300%로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교재 아마 그게 요게 200%로 그냥 총전처럼 고쳐져 있구나. 고쳐져 있는데 300%.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자,
200%였다가 조정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일 때 세부담 상환이 200%였다가 올해 몇 프로로 바뀌었냐면 300%로 자, 요 부담이 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00%였다가 세부담 상환이 1세대 2주택자의 조정상지역 내 300%로 높아졌습니다.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납세자 입장에서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세금 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거. 자,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종전과 똑같이 3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토지 건축물 같으면 부자들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150%, 부자들이니까 150%, 공시가격 관계없이 재산세 150%입니다. 전년도세액에 150%를 못 넘게 하죠. 전년도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 냈다.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어도 얼마만 납부해? 15만 원. 이게 이제 세부담 상한인데, 근데 주택만 재산세는 이제 세분화돼서 이제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150% 아니고 이런 건데, 종부세는 주택이든 토지든 원래 기본적으로 150%예요. 부자들이다 보니까 150%.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은 더 부자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300%예요. 그래서 자, 요거 기본적으로는 150%인데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 이제 300%라는 거. 특히 요거 300% 바뀐 거. 법인은 요 세부담 상한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그냥 요 한도가 없어요. 자, 상한이 없고 그냥 그 상승했다 가격이 그러면 그대로 이게 반영되도록 이렇게 한도가 없이 세금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세부담 상한 그 한도를 없앴다는 거, 폐지했다. 자,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이거 관련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과세 시 기본공제 폐지.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종부세 과세 표준을 구할 때 우리가 개인의 경우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자니까 6억 원을 공제해요,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근데 법인은 이 6억 원 공제 요거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안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쭉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어떤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개인의 경우에 또 법인의 경우, 그리고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거 또 한번 그것까지 같이 한번 개정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여러분 고개 드시고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원래 한 4시간 해야지 제대로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설명 이거 개정세법 원래 2시간이면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렇게 좀 뭐 하다 보면 한 2시간이 씩 지나가기 때문에 진짜 아쉽긴 하네. 올해는 그래서 제가 회사도 그렇고 여기 학원에서도 그렇고 강력하게 안 된다, 4시간은 해야지 제대로 알려주지. 자, 여기 왔으면은 항상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 저한테 왔을 때 눈에 보일 때 공부를 시켜서 보내야지. 저 여기서 나가는 순간은 못 믿어. 세법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이드라고 잘 안 하고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점수 안 나면 우리한테만 원망의 화살을 보내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을 때 공부를 시켜서 점수가 나중에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탁 깔아놓으면 제가 이제 탁 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해가지고 점수 실전에서 나오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되면 항상 불만이 없고, 자기가 점수가 안 나오면 항상 우리한테 원망의 화살을 돌리잖아요. 자기가 본인이 공부한 거 안 한 걸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여기 들어왔을 때 공부를 무조건 시켜가지고 보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것도 그냥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알려드리고 보내야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먼 길 오셨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제가 2시간만 한다길래 그래, 올해는 2시간만 하자.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괜히 뭐 너무 많이 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적당히 그냥 와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는 게 낫겠다. 올해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 끝나면 개정세법 이런 특강은 축제처럼 우리 학교 가신 분들 뭐 특히 이제 여기 출신 분들 오시면 반갑고, 그래서 이제 보고, 또 제 카페 이제 제 회원분들, 제 개인 카페 팬분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원래는 저 끝나면은 이제 같이 저랑 같이 밥 먹을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술도 한잔 하고 원래 그렇게 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야지 인생 사는 거지. 뭐 그냥 끝났다고 그냥 다 각자 가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원래 그래서 인생 그렇게 살아. 그래서 술도 한잔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는 5인 이상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래 그냥 2시간만 올해는 적당히 하고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내년에는 뭐 어차피 코로나 이제 끝날 거니까 내년에도 또 여러분 오셔야죠?
안 오려고 여러분들? 자, 내년에도 또 오시면 내년에는 제대로 좀 시간도 갖고 내년에는 또 절세 관련해서 뭐 제 뭐 그 변호사도 그렇고 제 그 또 저와 함께하는 또 세무사도 있는데 그 와가지고 좀 더 절세에 관련한 그런 것들이라든가 법률적인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도 좀 더 하고 이렇게 해서 길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또 끝나고 또 술도 한잔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년을 기억하시고 내년에 또 오시고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종부세요. 과세표준 구하는 게 이게 어떻게 이제 세금 계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세금 부담이 얼마나 어떻게 늘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갑과 을이 있어요. 1세대원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원 없다고 할게요.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해요. 을이 공시가격으로 4억인 주택을 보유해요.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까? 예?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별 과세잖아요, 종부세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종부세 납세무자 아니에요. 근데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개인의 경우에 6억 초과니까. 자, 그러니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하냐면 6억 공제합니다.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공정시장가 비율이 올해는 몇 프로요? 95%. 내년에는 이제 100% 됩니다. 2022년도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4억에 95%니까 4, 9, 36, 4, 5, 20, 3억 8천이죠? 3억 8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돼요. 자, 요거. 그런데 제가 요거 저 평상시 수업할 때 강의하면은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제가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했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막 다급하게 제가 이제 가는데 저는 막 다급하게 쫓아오면서 아까 수업 시간에 3억 얼마씩이나 세금 내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쫓아온 수강생분이 계셨는데 이거 과세표준입니다. 아이고 3억 딴 생각하셨었는지 3억 8천만 원씩 1년에 세금을 내? 아이고 공시가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다가 자 과세표준이 그렇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1세대원이 있어요. 다른 세대원 없다고 하고요. 자, 공시가격으로 갑이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고요. 다른 세대원 주택이 없어요. 1세대 1주택이에요. 단독 소유예요. 단독 명의.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갑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요? 3억 기초공제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얼마를 빼냐면 6억을 공제, 원래대로 6억 공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 공제예요? 9억 공제합니다.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95% 곱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얼마가 돼요? 9,500만 원이 되죠?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다주택일 때와 단독소 1세대 1주택일 때 세금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또 이번에 보겠습니다. A라는 법인이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을 보유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법인은 이제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10억에서 여기다가 6억 원 공제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그냥 공정시장가의 95%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9억 5천이 돼요. 과세 표준이.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벌써요, 이렇게. 자,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는데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작년에는 3억 8천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됐어요? 9억 5천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났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부부 공동 소유예요. 부부 공동 소유.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요걸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주택인데 공시가격으로 자 12억인 주택입니다. 그러면은 12억인 주택이면 자 요거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얼마씩 공유해요? 6억씩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6억씩이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억까지 원칙적으로 이제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올해 개정된 게 뭐냐면 종전까지는 그냥 부부 공동 소유는 이렇게 각자 지분이 균등할 때 6억씩 공제만 받았어요. 6억씩 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공동소 1세대 주택자는 단독소 1세대 주택자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연령별 보유기한별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령자 공제, 즉 연령별 공제, 그래서 만 60세 이상자일 때 아까 자 10에서 20, 30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20, 30, 40% 늘었죠. 자, 요 연령별 공제예요. 세액 공제. 자,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 공제. 또 보유기간에 따라서 5년 이상 보유했을 때요.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년 아니고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기한별 공제 이런 것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자, 적용받을 수 없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올해 개정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부부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만약에 신고를 하면요. 1세대 1주택자로 신고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요 기본공제 단독 소유 1세대 주택과 똑같이 이제 취급합니다. 그래서 공제 기본적으로 공제 저 기초공제 3억 6억 합쳐가지고 기본공제 얼마요? 9억. 자, 요거 공제를 받고요. 자, 9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단독세 1세대주택자와 똑같이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이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기가 신고를 이렇게 1세대주택자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만약에 나는 60세도 안 돼요. 주택도 보유한 지 5년이 아니라 한 3년밖에 안 돼요. 3, 4년밖에. 그러면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거 하는 게 좋아요? 이거. 네. 자, 각자, 부부 각자 6억씩 공제받고 여기에 더 유리하죠? 그러면 12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으로.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연식이 되시고 그 다음에 보유한 지 주택이 꽤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해서 기본공제 9억 받고 그 다음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받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종부세는 뭐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법인은 무조건 종부세 납세자가 되지만 개인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으로 만약에 7억짜리 주택을 요번에 새로 사요. 취득할 때 갑 단독 명의로 취득을 하면 종부세 납세자가 되겠죠? 6억 초과했으니까. 그런데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떻게 돼요? 3억 5천씩 나눠지니까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억 5천씩 나눠지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누구 명의로 단독 명의로 할지 공동 명의로 할지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종부세에서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명의보다는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는 게 좋고 종부세에서는 절세 기본이 그다음에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절세 유리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본공제 폐지.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자 공제를 안 해줘요. 자, 그래서 바로 그냥 공시가 합계액에다가 바로 그냥 공정시장가를 95% 곱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것들 자 한번 보시고요. 그런 얘기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주택 보유 시에 무조건 납세무자가 되고 법인은 자 기본공제 6억 원 폐지해서 공제 안 해주고 이런 것들 자 한번 보시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법인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들 많이들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종부세 부담을 피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쭉 제가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몇 페이지부터냐면 22페이지 설명드렸고 23페이지 1세대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합산 공제 한도 확대 이런 것들 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시면 24페이지 주택분 세부담 상한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조정 대상 지정대 2주택자가 300%로 이제 부담이 늘어났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법인은 기본공제 6억 폐지했기 때문에 바로 공시가 합한 금액에다가 95% 자 공정시장가를 곱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봅니다. 26페이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그래서 아까요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췄은 건설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켜 주는데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이게 종전까지는 자 거기 26페이지 보다시피 자 10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되고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야 되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었는데 이제 이게 얼마로요? 9억 원 이하로 이게 자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추가 그래가지고 거기 27페이지 신설된 것이 종전에는 전국의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용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최근에 임대주택은 혜택 다 없애버렸지만 취득한 주택은 그 다음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또 30
시험에 나왔던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와 맞지 않는 이런 주택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 뭐 일정한 또 주택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추가된 게 뭐냐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토지 소유권은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자체가 갖고 주택만 이제 그 분양받는 사람 소유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 토지는 당연히 이것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당연하죠. 소유권이 그 분양자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외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추가됐다 올해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킨다.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뭐 이런 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는 거고 29페이지 봅니다. 29페이지 양가로 5번을 한번 볼게요. 29페이지 양가로 5번에 보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부부 공동명의 1세대주택 그 특례 세부 규정. 제가 아까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택이 되면은 요거 토지 임대부까지 해서 자 한번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택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엉뚱한 여기. 자, 요거 어떤 거냐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택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요,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무자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자 이제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택의 경우도 단독소유 1세대 1택자처럼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이렇게 이제 단독소유 1세대 1택자처럼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당해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꼭 기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택인데 요거 신고를 안 하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를 안 하면 1세대 1택자로 신고를 안 하면 그러면 그냥 각자 6억씩 공제받고 그래서 공시가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는 연령별 보기한별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요렇게 하던가. 그래서 요걸 신고를 해야지만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를 관할 세무장에 해야지만 1세대 1주택자로 신고를 해야지만 자 기본공제 9억 단독소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 9억 공제받고 연령별 보기한별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처럼 봐가지고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계산합니다.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처럼 똑같이 계산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로 신고를 이제 허용해가지고 기본공제 9억 원 받고 과세표준 결정 시에 또 고령자, 연령별 또는 보유기한별에 따른 공제를 그러면 이제 적용을 받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1세대, 단독소 1세대 주택자처럼. 그래서 결론이요. 아까 제가 저기 써드렸었는데 부부 공동소유 1세대 주택자는 부부 각각 6억씩 공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2억까지 공시가격 12억까지 이제 과세가 되지 않죠. 부부 각각 6억씩 공제를 받고 대신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아니면 1세대 주택자를 신고를 해가지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그래서 9억 원 기본공제 받고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뭐 나이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보유기한이 길지 않은 주택 같으면 그냥 종전처럼 그냥 6억씩 공제받는 게 낫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기 나오는 것이 자, 여기 보세요. 그럼 부부 중에서 누구를 납세무자로 할 것이냐? 자, 이겁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세부 규정이 신설이 되는데 납세무자는 둘 중에 한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단독세 1세대 1주택자처럼 한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부부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지분율이 큰 자가. 근데 지분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 둘 중에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남편이나 뭐 자기 배우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 세액공제 적용 기준 납세무자의 주택 보유기한이라든가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납세무자로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납세무자로 지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령별 공제라든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공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요,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 신청 없어도 매년 관할 세무서에서 그 신고한 대로 이제 계속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는 30페이지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물적 납세무 체납 시 수탁자의 인적 책임 배제. 그런데 이거는 그 법 내용만 한번 보시면 그 얘기예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를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그래서 하여튼 재산세나 종부세나 누가 납세무자나 위탁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에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소음이 가능하도록 신탁재산에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무 신설. 무슨 얘기냐? 하여튼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면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를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32페이지로 갑니다. 32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주요 질문 사례가 또 쭉 나와요. 이것도 역시 이거 어떤 거냐면 국세청의 그 백문백답에 있는 그 내용 질의 그 사례 질문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것도 본인이 케이스에 해당될 때 이런 거 아니면 고객이 물어봤을 때 그 관련해서 이거 한번 종부세 관해서 뭔가 물어봤다면 이게 한번 미리 한 번 정도 읽어봐야지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걸 봐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또 확인하시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한번 미리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4번 같은 것도 한번 보니까 법인은 주택을 6억 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인지 무조건 이제 납세무자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에 관한 또 질문들도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7번 한번 봅니다. 법인이 2020년 6월 17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 배제 적용 가능 여부 그랬는데, 하여튼 2021년 귀속분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상관없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보시고요. 쭉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34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10번도 나와 있는데요.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다른 세대원 주택 보유주택 없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원칙적으로는 요 10번은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1세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1세주택자로 신고를 하면, 1세주택자로 신고를 하면, 요거는 지금 요거는 먼저 질의응답이 이게 이렇게 작년에 이건 여름에 나오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로 부부 공동소유 주택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은 작년 11월 달에 이제 늦게 12월 달에 갑자기 이제 들어온 거라, 우리 지금 요 교재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국세청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요거로 나와 있어요. 요거로 나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1세 1주택자로 신고를 하면은 기본공제 9억 원에다가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 좀 알아서 수정을 하셔서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10번은요. 34페이지 10번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35페이지.
그 의무 임대 기간 같은 거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시고 3번 봅니다. 35페이지. 지금 아파트를 장기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제 다 혜택을 없앴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또 4번 같은 것도 보니까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지 그런데 자, 변경 신고하더라도 이제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라 합산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자, 과세가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 쭉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한 거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 가시면 자, 소득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을 봅니다. 근데 뭐 여기 또 하나 시험편이 나오는데 멀리서 빈다는 시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어서 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 38페이지로 갑니다. 38페이지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구체화 그랬는데 그 개정 이유를만 한번 보세요. 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 소득에 대해서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요건 구체화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재산세든 종부세든 양도세든 이제 신탁해가지고 조세 회피하고 이랬던 거 이제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은 그 절세로 많이 이용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신탁 같은 것을 이렇게 신탁법에 신탁 같은 것을 이렇게 그렇게 신탁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세 그 절세하는데 좀 이용하도록 이렇게 또 조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조언하면 안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 관련해서 요건 나와 있고요. 39페이지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추징 예외 규정 해가지고 개정 내용 한번 보세요. 신설된 건데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 미충족 시에도 사후관리 적용 배제 그래서 자 민특법에 따라서 임대 사업자의 임대 등록이 자진 그 자동 등록 말소된 경우라든가 또 단기 임대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징 당하지 않고 그 추징 사유에서 예외가 돼서 요거는 이제 종전에 어떤 세금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정 이유 그래서 민특법 개정에 따라서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예외 규정 마련해가지고요. 이제 자동으로 그러니까 등록 이거 말소하고 자진 등록 말소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종전처럼 그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징하지 않고 세금 이런 얘기들. 40페이지 넘어갑니다. 40페이지는 좀 보시고 41페이지 뭐 이것도 별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식과 관련해서는 뭐 대주주의 요건이 이제 개미 군단, 개미 그 동학개미인가 뭐 동학개미들 때문에 저 많이 저기 하니까 이제 대주주의 요건을 원래는 올해부터 이제 이게 3억 원으로 대주주의 요건을 바뀔 예정이었는데 그냥 10억 원으로 종전처럼 계속 이렇게 내년까지 이렇게 유예해 준다는 건데 한번 보시고요. 42페이지 파생상품 이런 것들은 뭐 관계없고요. 쭉 43 이런 거 넘어갑니다. 자, 44페이지 한번 봅니다. 44페이지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 또 45페이지 이어지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 특히 45페이지 내용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펴놓으세요. 여기부터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뭐 시간이 벌써 뭐 다 돼가지고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짚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요. 아니 분양권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요. 요거 여러분들이 대충은 다 알고 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1세대가요. 1주택이 있어요. 1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분양권이요. 자, 종전까지는 입주권이요. 종전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입주권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자, 1세대가 어떤 1세대가 1주택이 있고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해요. 그러다가 이 주택을 양도합니다. 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과세합니까? 1세대 몇 주택 양도예요? 이거 공부했을 때, 시험용 공부할 때 다 했던 건데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과세해요? 2주택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서 1세 몇 주택 양도? 2주택 양도로 과세해요. 근데 예외가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외가 엄청 많아가지고 1세대가 1주택이 있고 1조합원 입주권이 있는데, 자, 이거 8912 사가려고요. 입주권 취득한 거예요. 재개발 지역에. 그래서 입주권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요. 3년 내 양도를 하면 자, 1세대 2주택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그 특례를 적용받아가지고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1세 몇 주택? 1주택 양도로 봐서 자, 비과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비과세 요건 갖추면, 근데 여기 이제 올해부터는 요게 입주권과 똑같이 여기다가 종전의 입주권에다가 분양권만 대입하면 돼요. 분양권만. 자, 그래서 분양권만 대입하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이 분양권이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분양권은 자, 어떤 거 해야 되냐면 올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요. 작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종전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서 이제 입주권하고 똑같이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로 과세입니다. 다만 그 예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또 엄청 많아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노부모 동거봉양 혼인으로 인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를 똑같이 다 적용받아요. 그래서 자,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다가, 주택 분양권이 있다가, 자, 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몇 주택 양도래요? 1주택 양도로 또 주택 이거 비과세권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년 내 양도하면요. 자, 근데 또 이런 거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요. 남자가 집 한 채 갖고 장가 오고요. 여자가 기특하게 분양권 하나 갖고 시집을 옵니다. 그랬을 때 1세대 2주택일 때, 자,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요? 5년 내요. 역시 뭐, 그래도 오늘, 자, 대답들이 그래도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5년 내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또, 자, 부모님이 집 한 채 갖고 있고 나는 1분양권 갖고요. 있었는데 노부모님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60세 이상의 직계손속 동거봉양하기 세대 합쳐요. 그랬을 때 몇 년 내 합한 날부터 10년 내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쭉 지금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올해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고 원칙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똑같이 그 특례들이 다 적용돼요.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 1주택 특례요. 자, 현행 봅니다.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동그라미 1, 2,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래서 1번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요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거든요. 자, 그런 요건들이 쭉 나오는데 3년이 지나서 팔았을 때는 또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면 또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하여튼 쭉 나와요. 근데 개정을 보세요. 이제 이 입주권을 뭐로요? 분양권으로 똑같이. 그래서 동그라미 1, 2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그래서 이제 똑같이 그냥 우리가 종전에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특례가 그대로 분양권으로 바뀌어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여기 넘어가시면 양가로 2번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학가 등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 그래가지고요. 똑같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부모 동거봉양은 10년 내, 혼인은 5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문화재주택 특례, 인용주택 특례 뭐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특례 있잖아요. 그 특례를 분양권으로 입주권으로 대입해서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47페이지 양가로 3번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관련한 내용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 얘기들. 자, 이래서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다만 이제 그런 얘기도 쭉 나오고요. 제가 뭘 설명하려면 이제 세율을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뭐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서 내용이 뭐 시간이 좀 자,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율이 그 57페이지 잠깐 보세요. 57페이지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오래돼 가지고 뭐 다 알고 계실 건데 57페이지 9번에 보니까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등재 거주기한 요건 추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인데 고가주택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국외 자산은 안 돼요. 등기되고 자 미등기양도 배제돼요. 3년 이상 보유한, 3년 미만 보유하면 장특공제 안 해주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장특공제 대상입니다. 근데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같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배제합니다. 자,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사업용 토지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배제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1세대 다주택자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다주택자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 배제되는 거고. 그때 이제 양도소득세가 우리가 일반적인 자산은 장특공제가 보유연수의 2%씩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2%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부터 양도차익에. 그래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30%까지 공제를 받아요. 장특공제를. 보유연수 2%씩.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에 원래 몇 프로씩 해줬어요? 8%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10년 이상이면 80%까지 공제를 왕창 해줬었는데 이제 이게 그전에는 보유기간만 갖고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서 자 그래서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4년 그 다음에 거주기간 4년 나눠서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표에 여기 한번 보시고 그래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서 공제해준다는 거 제가 요걸 좀 주의해서 보시고 공제. 그래서 그 거주를 만약에 보유는 10년을 했어요. 보유는 10년을 했는데 거주를 못했다 그러면 거주기간 공제를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40%만 공제를 받아요. 종전까지는 보유만 10년 했다. 거주 안 했어도 80% 양도차익에 80% 공제해 줬는데 이제 보유만 했다. 자 10년을 거주는 못하고 그러면 40%만 이제 그 공제를 받아요.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리라 믿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59페이지 11번 보시니까 11번 보니까요. 10번, 11번 이런 것들 어떤 얘기냐? 양도세 세율 인상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9페이지 11번에 대한 얘기, 양도세 세율 인상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양도세 세율이 왕창 늘어나가지고요. 보세요. 양도소득세 세율이 왕창 늘어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은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은 한번 봅니다. 이게 자, 아이고 많이 내려가 버렸네요.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우리가 주택 같으면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올해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라는데 2021년 올해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뒤에도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입니다. 2년 이상 보였을 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여기 6에서 45%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보유하면 1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분양권은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1년 미만 양도하면 70,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0%. 딱 두 가지입니다. 분양권은. 근데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올해 6월 1일 이후는 몇 년 보유를 해야 돼 무조건? 2년 보유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해? 그럼 70%.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하면 77%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관련한 거 하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 넘어갑니다. 법인 같으면 또 법인도 60페이지 12번에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 인상돼서 법인 같은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이제 법인세 세율에다가 10에서 25% 법인세 세율에다가 추가 20%로 또 세금 부담이 늘어났어요. 종전에 10%만 추가했는데 20% 추가해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거 봅니다. 양도소득세 세례상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 자 포함해서 이제 1세대 주택자, 조동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세 세례상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이 분양권 언제 취득한 거라고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 포함이고, 두 번째 거 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 있죠. 장기 보유병제 적용 요건에서 이제 거주기간을 추가해서 거기 개정 내용을 보니까 이제 보유 연수에다가 4%, 거주 연수에다가 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공제를 해준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포함해서에 대한 양도세 세율 이제 인상에 관한 거 다시 한번 거기 말씀드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보세요. 개정을 보시니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이제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5%예요. 자, 요거 보시고 분양권은 그냥 무조건 70% 아니면 보다 60%.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세율이.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 특히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뭐 너무 왕창 돼가지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세율 인상됐죠. 그래서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까지는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면 기본 세율에다가 자 10% 할증했는데 이제 20% 할증으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자, 다주택자 같으면 이제 3주택 이상자는 종전에 20% 할증했는데 기본 세율에다가 이제 30% 할증으로. 그러니까 과세 표준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1,200만 원이 하면 36%부터 자, 요게 이제 5억 초과하면은 5억 과세 표준이 5억 초과하면은 이제 몇 프로요? 75%까지 이제 늘어납니다. 75% 거기다가 자, 지방소득세 7.5%또 플러스하면은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세율에 대한 변동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견표를 보면은 취득세에 대한 그 세율, 그 부가세 포함한 취득세 세율 조견표에 다 나와 있고, 양도소득세 개정에 대한 그 세율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진공제 같은 것도 특히 양도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는 누진공제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객들한테 대충 얘기해 줄 때 누진공제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세금 얘기해 줄 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 조견표 참조하시고요. 세율에 관한 것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6페이지부터는 이제 66페이지부터는 양도소득세 그 Q&A 관련한 거, 질의응답에 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빨리 끝나라고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자, 재채기하신 건 아니죠? 저 시간이 넘어가니까 왠지 말이 막 빨라지면서 마음이 급해지네. 자,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해서 66페이지 양도세 관련해서 이렇게 또 질의응답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72페이지 있잖아요. 72페이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있잖아요. 72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이걸 보면 72페이지 1세대 1주택자 우리가 비과세 특례에서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때부터 자, 봅니다.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때부터 우리가 남았나요? 예? 자, 봅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는 이건 많이 들으셨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때부터 이제 몇 년 보유를 다시 해야 돼? 2년 보유를 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그냥 뭐 다주택의 경우에 종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가 종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주택이 세 채가 있는데 이제 종전까지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C주택 만약에 뭐 3년 보유했습니다. 한 5년 보유했어요. 그리고 얘 3년 보유했고 얘 2년 보유했던 뭐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팔고 그다음에 B주택 이거 팔았어요. 자, 그러면 종전까지는 C주택은 5년 보유했으니까 당연히 요거 팔고 나서 한 두어 달 있다가 팔더라도 다음날 팔더라도 이 C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자, 왜냐하면 5년 보유했으니까 옛날 종전 이 C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한을 계산했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요 주택 팔고 요 주택 팔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 그러니까 만약에 요 B주택을 2021년 만약에 5월 4일 날 팔았다 그러면 이때 5월 4일부터 몇 년을 보유해야 돼? 저 C주택은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주택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2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때부터 2년 보유에 대한 예외가 또 쭉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72페이지부터 요 질의응답에서 쭉 나오는데 요 질의응답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됐다 헷갈려요. 자, 그리고 이 숫자도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거. 자, 보면 여기 이제 요거는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국세청 질의응답 거기에 저 백문백답에 나와 있는 그 사례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그래서 그런 건데 자, 맛배기로 한번 요걸 한번 보시면요. 맛배기로 한번 보시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2021년 1월 이후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한은 1주택이 된 날. 자, B주택 양도일. 그래서 A주택 2014년 5월에 취득했어요. 또 B주택은 2019년 2월 달에 취득했어요. 자, B주택을 2021년 4월 달에 양도해요. 그러면 자, 이 B주택을 양도해서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러면 B주택 양도일로부터 몇 년을 보유해야 된다?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그때부터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B주택 양도일로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주택이라든가 등등 그런 경우에는 또 예외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봅니다. 남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한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A주택을 2015년 10월 달에 취득했고요. 2019년 1월 달에 B주택을 또 취득했어요. 2019년 3월 달에 C주택을 취득했어요. C주택을 2020년 12월 달에 양도했습니다. 당연히 이건 과세죠? 예. 자, C주택은 과세인데 그러면 이제 요 C주택은 양도했을 때 얘네들은 보세요. 얘네들은 자, A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B주택 취득했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요? 3년 내. 어떤 주택을? A주택을 양도하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조정상 둘 다 조정상 지역일 때는 1년 내 팔아야 되지만 여기서 국세청 사례는 3년 내 일반적인 것으로 일시적 2주택 해소 기간을 3년으로 상정해서 쭉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럼 B주택 취득일부터 몇 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돼? 3년 내 일반적으로 양도하면 1세대 일시적 1세대 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A주택 양도를. 그래서 요거 자, 요때는 이제 A주택은 취득일을 언제로 하느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B주택 양도일로부터 B주택 취득해서 요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니까 원래 A주택을 취득했던 2015년 10월 이때부터 보유한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A주택은 자, 요거 양도 3년 내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아무 때나 양도를 하면 요 A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021년 2월 달에 양도하더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 자, C주택 양도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거 아니고 이거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될 때는 표정은 보니까 뭐 정신이 없으신 표정인데 지금은 이게 지금 뭐 숫자들이 잘 안 들어서 그런데 집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둘 다 조동상적이 있을 때 일시적 1세대 주택은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 팔아야 돼? 1년 내. 그리고 신주택으로 이사 와서 거주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국세청 사례에서 질의응답 사례는 요거는 3년 내 양도를 전제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조동상적이 있을 때는 1년인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3년 내 일시적 2주택 해소했을 때를 사례로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 거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요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쭉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내 우리가 양도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2년 보유를 해야지만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건데 그 예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것도 쭉 그 사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것은 몇 페이지부터 나오냐면 78페이지부터 쭉 나와요. 78페이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오고 있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도 쭉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시고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거기 85페이지로 한번 가시면 간이과세제에 대한 게 나와요. 여러분 그 간이과세 기준이 여러분 인상된 거는 대충 뉴스를 통해서 보셨나요? 4,800에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8천만 원으로 이게 올해부터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 이런 것들 보시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 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뭐 됐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시간이 좀 돼가지고 자, 그리고 저에 대한 저에 대한 것은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세금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것은 제 개인 다음 카페가 있어요. 뭐 거기다가 좀 질문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바로는 저 즉각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뭐 한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뭐 그게 핸드폰으로 하다 보면 막 뭐가 오다 보면 이렇게 제가 발견을 못하고 나중에 뭐 발견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지만 대개는 한 이틀 정도면 뭐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응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포털 다음 있잖아요. 포털 다음에 제 이름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그 카페에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름만 포털 다음에 강성규 세법 또는 교수만 치면은 자동 검색으로 딱 떠요. 네이버 카페가 아니에요. 다음 카페입니다. 그래서 자, 강성규 세법이나 교수만 치면 제 이름 치면 바로 첫 화면에 나와요. 그래서 회원가입하시고서 거기에 그 등업 신청 메뉴가 있어요. 정회원으로 등업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노원에서 특강 들은 뭐 저의 원래 강의를 들었던 분이면 본인 얘기하시고 또 특강 들었던 분 누굽니다 하고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메뉴에 그래서 등업 신청을 하면은 제 핸드폰에 알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정회원으로 등업이 해드리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회원으로 제가 등업이 되면 거기에 메뉴에 부동산 세금 질문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부동산 세금만 여러분께 답변을 해드리고 사안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쟁점을 제가 얘기해 드릴 거고 디테일한 그런 것들은 또 실무적으로 필요하면 제 또 카페 자문 또 세무사나 또 법률적인 것은 변호사나 한테 전화번호 알려주거나 연결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여튼 뭐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막 2시간 밖에 안 되니까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벌써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자,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니다, 여기. 여러분 하여튼 오늘 자, 개정세법 절세일학 특강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오늘은 올해는 뭐 어쩔 수 없고 특수상이니까 내년에는 또 제대로 또 한번 만나 뵙길 바라고 여러분 올 한 해 하여튼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 평안하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속에서 하여튼 웃을 일 많이 생기고 여러분 소망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언제나 등 뒤에서 여러분 잘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 특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뭐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